마음이 갸륵해서 예쁩니다. 한 남자가 차를 타고 가다가 중풍에 떨어집니다. 그의 나이는 51세, 1989년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뇌경색이 온 거예요. 잠자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뭐예요? 잠자는 척하면서 뇌경색이 와서 그대로 머리가 뒤로 넘어가고 모든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잠자는 걸 알았어요. 그렇게 1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깨워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자, 심각함을 느끼고 급히 병원에 들어갔는데 이미 골든타임이 훨씬 지난 상태. 병원 진단 결과 걷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꼼짝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살까요? 살 수가 없죠. 그는 50평생 살면서 한 번도 아픈 적이 없는 아주 강철 같은 체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스스로 깨닫고 생각하기를 벌받은 게지요. 그동안 너무 막 산 죄로. 말도 마세요. 한창 때는 아주 와일드했지요. 제가 해병대 출신인데 10년 동안 군 생활을 하다가 전역해서 마산 문화방송 악단장을 했거든요. 음악인입니다. 음악 한답시고 거의 매일 담배를 2갑 반 피우고 담배 한 갑에 몇 가치가 들어있나요? 피워본 적이 있나요? 근데 어떻게 가치수를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피워봤으니까 알았지. 남편이 너무나 많이 피워서 50가치를 하루 종일 피우면은 보통 줄담배라 하지요. 소주를 서너 병씩 새벽이 동틀 때까지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해서 딴따라라 그러잖아요. 밤무대에서 연주하고 하는 사람들 새벽 한 2-3시까지 연주하고 난 다음에 또 술 마시고 뭐 그런 게 또 2차가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렇게 마셨던 시절 밤낮이 바뀐 엉망진창인 삶이었지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지 알 것 같습니다. 이제서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줄담배 태우고 밤무대에서 또 술 마시고 새벽같이 그렇게 세상 쾌락 빠져 있을 때 그 사랑하는 아이들, 자녀들 또 그 부인은 얼마나 마음고생했는지를 이제서야 안단 말이에요. 언제 알았어요? 꼼짝없이 쓰러지고 난 다음에. 다른 아빠들처럼 아이들과 좋은 쪽을 함께하지 못해 지금도 장성한 아들, 딸에게 미안한 마음입니다. 묵묵히 곁에 있어준 아내에게 지난 시절 너무나 고생만 시킨 것 같다며 고개를 툭 떨구고 마는 그 병상입니다. 그랬던 그가 드디어 뉴스타트를 시작합니다. 에덴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음식, 운동, 물, 햇빛, 절제, 공기, 휴식, 신앙 등 8가지 뉴스타트 건강생활을 실천해 나갑니다. 술, 담배 일절 피하고 육류 먹지 않고 완전 채식 식단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렇게 쭉 해서 10수년을 이 생활을 했더니 드디어 2007년에 거의 90% 이상 말도 잘하고 충분히 걷기도 하고 연주도 한국 최고의 테너 색소폰 연주자였었어요. 그 연주도 다시 하게 되고, 자, 현대의학과 이 뉴스타트 천연치료를 병행하면서 그는 그렇게 해서 거의 완치가 됩니다. 그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중풍이 나를 살렸다. 여러분, 중풍이 나를 살렸다. 좀 약간 좀 이율배반적인 말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암덩어리가 복덩어리다. 이해되셔요? 암덩어리가 나를 살렸다. 질병이 나를 살렸다. 나에게 당한 이 고난이 나를 살렸다. 이해되셔요? 이해되실 분은 이해되실 거예요. 하지만 그 중풍이 나를 힘들게 했다. 암이 나를 정말 괴롭게 했다. 어떤 원치 않은 일이 일어나서 그것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했다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대로 그 나락에 빠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뭐예요? 중풍이 나를 살렸다. 역설적이죠? 긍정적이죠? 그 긍정적인 감정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19년을 우리 에덴 요양병원에서 생활을 하면서 드디어 중풍으로부터 완치 판정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한 10년 정도 투병 중에 회복이 안 됐습니다. 손가락도 잘 움직이지 않고 걷는 것도 불편하고. 근데 이분이 음악가라는 사실을 알고 암 투병 중인 한 분이 평생 소원이 클라리넷 한번 연주해 보는 것이었어요. 리드 악기는 다 연관이 있어서 리드 악기 연주하면 다 연주합니다. 예,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트럼펫도 이거는 금관악기잖아요. 이거 연주하면은 웬만한 금관악기는 다 같은 원리예요. 소리가 같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쉬워요. 이 색소폰 연주 잘하는 사람들은 뭐 오보에를 할지 클라리넷을 할지 이게 다 연주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 암 환자에게 클라리넷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정말 서툴죠. 1개월 가르치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2개월 가르치고 3개월 연주하고 6개월 연주하면서 이 암 환자가 완치가 돼요. 음악치료 박수! 와. 그러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 그렇죠? 기부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바로 저분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분이 말합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사람들은 건강할 때 그 소중함을 잘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더 불규칙하고 무절제하게 마구잡이로 생활하는 거지요. 저도 그랬었지만 이제 다시 태어났으니까 사람들에게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리고 싶어요. 자고로 건강이 최고잖아요. 그렇습니까? 자고로 뭐가 최고라고요? 진짜 그래요? 건강만큼 소중한 게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건강할 때 그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고 건강 잃어가면서 그렇게 바쁘게 아둥바둥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까? 이런 깨달음이 이런 투병하는 선배들에게 서 그 경험이 나의 경험이 되면 뭐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분 음성 들어보세요. 얼마나 발음이 정확한지. 자, 갑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 음성입니다. 세상 사람의 쾌락을 위한 음악으로 분주하게 살아온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새 소망의 빛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새 삶과 새 소망으로 하나님의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와. 이 음악은 사망에서 구원받은 한 영혼의 간증입니다. 이 음악과 함께 저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과 더욱 가까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발음 정확하죠? 감사합니다. 발음이 어때요? 정확하죠? 말도 못했는데 이렇게 10수년 만에 회복이 되면서 자, 그분이 우리 에덴병원 직원들을 모아서 색소폰을 가르치고 그래서 연주회를 하고 또 이 색소폰 우리 직원 연주단을 데리고 일반 지역교회 가서 음악회도 하고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자, 그분 세상에서 방황할 때 이번에 체험 간증이죠.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지르고 온 죄를 저질러 예수여 이 죄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원래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와, 참. 그래서 오늘은요, 이 고혈압과 중풍, 뇌졸중, 뇌경색, 또 심장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암 투병하면서 혈관 건강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또 혈액에 어서 와요. 예, 어서 와요. 그냥 당당하게 와서 앉아. 예. 앞에 앉은 두 분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평상시에 우리의 사람들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풍으로 고생하는 분들 보면은 좀 말하는 게 불편하다. 또 좀 이 정도만 다리가 좀 이렇게 쩔뚝쩔뚝하면서,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개그맨 조정현 씨예요. 중풍으로 쓰러져 가지고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만 생각하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풍병 걸린 사람들의 80%는 골방에서 혹은 중환자실에서 그렇게 남은 생애를 평균 5년 꼼짝없이, 머리는 멀쩡해요. 근데 온몸이 움직이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고 우울증이 옵니다. 자살도 막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 진단자만 2020년 통계로 14만 명이 한 해에 중풍으로 쓰러져요. 여러분, 중풍병 발생자는 1년에 60만 명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중풍으로 쓰러집니다. 근데 이분들은 뭐예요? 중풍이 왔다가 그냥 지나간 거죠. 근데 14만 명은 뭐예요? 중풍이 딱 걸린 거예요. 중풍으로 죽는 사람만 한 해에 거의 15,000명에 육박합니다. 차라리 여러분, 암 걸리는 게 다행스러운 게 이유예요. 암은요, 그래도 생각하고 정리하고 또 희망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회복이 돼서 얼마나 있잖아요. 지금 암 완치율이 거의 70% 이상인데. 여러분, 다행으로 생각하시고 차라리 감사하십시오. 꼼짝없이 누워있기 때문에 반드시 발생하는 게 뭐예요? 1개월만 꼼짝없이 누워있어 뒤집어지지 않으면 뭐예요? 대부분 다 욕창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의학자들이 말하기를 가장 두렵고 무서운 질병은 혈관질환으로 꼽아요. 암도 아니에요. 치매, 중풍도 아니에요. 혈관질환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막히거나 터지는 거거든요. 자, 우리의 몸의 동맥의 길이가 얼마큼 될까요? 전체 혈관 길이는 10만에서 12만 킬로라 그러잖아요. 지구를 한 몇 바퀴? 2바퀴 반 도는 거리가 우리의 몸의 혈관의 길이라고 하는데, 가장 큰 동맥 길이는 약 몇 킬로일까요? 놀라지 마세요. 6,000킬로예요. 정맥은요, 똑같아요. 6,000킬로예요. 근데 이 동맥이 6,000킬로가 우리의 몸에 있는데요, 1분이면 한 바퀴를 돌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다리 정맥이라면은 그냥 약간 마비 그 정도에 불과해요. 그렇죠? 근데 어디에요? 이 동맥이 심장에 있는 동맥을 관상동맥이라고 그러죠. 관상. 왜 관상이라고 그럴까요? 요 관상부는 관상 아닙니다. 임금님의 뭐예요? 쓰는 거 있잖아요. 왕관. 그 관상이에요. 그 왕관처럼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관상동맥. 이게 만일에 막히거나 터지면 바로 심장사.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뭐예요? 뇌경색, 뇌출혈되는 거예요. 뇌경색이 되었을 경우에 8분 내에 응급조치 안 하면 뭐예요? 뇌세포가 죽어요. 그래서 말도 못하게 되고 걷지도 못하게 되고, 심각한 병이 바로 뭐예요? 혈관질환병이에요. 자, 그래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이유, 예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와요. 저도 이제 나이가 60이 넘다 보니까 50대까지, 40대까지는 100살 살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60이 넘고 보니까 운명이 주고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겠구나. 그래서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정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남겨진 결과가 너무너무 처참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생각은 멀쩡한데 말도 못하죠. 뭐 하나 사인도 못하죠. 자, 그러면은 왜 이런 혈관 질환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 혈관 내부를 좀 이렇게 도면화했는데, 자, 우리의 혈관이, 동맥이 몇 프로까지 막혀도 아무 이상 없을까요? 70% 내지 80% 막혀도 아무 이상 없어요. 느낌도 없어요. 단지 혈압이 좀 높다, 140, 150, 그 정도, 어떤 분은 200 이상 넘어가는 데 있지만은, 자, 70% 막혀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냥 일상생활해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생활이 평범하게만 합니까? 수많은 희로애락이 있잖아요. 원치 않은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깁니다. 과로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휴식이 부족하거나. 제가 목회했던 어느 한 그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약 한 1년 반 전인가? 그날 좀 무리했대요. 막 김장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근데 몸이 좀 무겁더래요. 그대로 뇌출혈된 거예요. 과로했죠? 절대 여러분 과하게 운동해서 안 돼요. 과하게 뭔가 막 김장하고 집안 청소하고 적당히 좀 내버려둘 줄도 알아야 되고 그냥 쉬엄쉬엄 할 필요 있어요. 뭐 스트레스 휴식 부족 이럴 때 딱 오는 게 뭐예요? 심근경색, 심장사, 뇌질환, 중풍 이게 와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뇌질환, 중풍에 걸려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쓰러져 가는 현재 우리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렇죠? 남자와 여자. 또 암 진단자와 암 예비 진단자. 다 우리가 뭐예요? 예비 혈관 질환자들이에요. 사실 혈관 질환 앓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것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본태성 고혈압이라는 말을 즐겨 썼어요. 20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은 본태 태어날 때부터 나이 먹으면은 혈압이 높아간다. 그러니 어쩔 수 없다.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뭐예요? 결국은 생활 습관 때문에 오는 게 고지혈증, 고혈압, 비만증, 당뇨이더라. 그래서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뭐가 와요? 이 6,000km의 이 동맥 어느 한 부분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70%가 막혀 있는 상태에서 드디어 터지든지 막히든지 하더라. 자, 그러면은 그 원인이 뭘까요? 원인이 뭘까요? 우리의 몸의 피가 보통 60kg인 성인의 그 몸무게에 비하면은 이 500 이게 밀리리터죠. 요게 5개 정도 있으면 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 피가 많으면 좋을까요? 많으면은 고혈압이 돼요. 적어도 좋지 않고 많아도 좋지 않고 내 몸에 딱 맞는 정도의 피 양이 있어야지. 고속도로는 도로는 똑같은데 차 양이 많이 늘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통체증이 일어나죠. 병목 현상이 일어나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몸에 피가 많다고 해서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피가 많아져요. 혈액 양이 많아져요. 다시 말해서 혈장이 많아져요. 혈장이 많아지는 가장 첫 번째 큰 원인이 뭘까요? 혈액 내에 삼투압 작용에 의해서 혈액이 증가되어져요. 삼투압 작용이 뭡니까? 빨아내요. 배추, 소금을 절여 놓으면은 배추 안에 물이 삼투압되어서 밖으로 빠져나와요. 이게 삼투압이에요. 그러면은 짜게 먹으면은 그 짠 염분이 혈관 속으로 들어가고 그 피 속에 있는 이 짠 나트륨 성분이 뭐요? 혈관 세포 내액을 빼내요. 어디로? 혈액 안으로. 그래서 혈액량이 증가돼요. 여러분 혈액량은 딱 적당히 있어야지 절대 많으면은 바로 뭐요? 고혈압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짠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뭐요? 대부분 고혈압으로 갑니다. 그래서 싱겁게 먹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혈관의 세포들이 혈관 안에 있는 세포의 물이죠. 내액이라요. 세포 내액. 그 세포 내액이 빠져나갔죠. 그러면 혈관은 단단해질까요? 약해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추에 소금을 절여 넣으면 배추 물이 쏙 빠져나가면 배추가 더 단단해져요? 약해져요? 그 똑같은 일이 혈관에서 벌어져요. 혈관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혈액량은 증가되죠. 혈관은 약해지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혈관 약한데 혈액이 증가되니까 피가 빨리 돌죠. 피가 빨리 돌면서 그 급류가 뭐예요? 급류. 빨리 흐르는 그 피가 약해진 혈관을 치고 가요. 그러니까 혈관은 어디엔가 뭐예요? 혈액량이 증가되죠. 어디에선가는 이 혈관이 약해지면서 상처가 나요. 그 상처 있는 곳에 가서 뭐가 쌓일까요? 콜레스테롤이 쌓여요. 이게 근본적으로요, 짜게 먹는 사람들의 동맥경화 원인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뭐 얼마나 짜게 먹는지, 그렇죠? 나도 모르게 짜게 먹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짜게 먹죠. 음식을 많이 먹죠. 고혈압의 강력한 원인입니다. 고혈압이신 분들은 그래서 절대 짜게 먹으면 안 돼요. 오히려 싱겁게, 무염식은 아니지만은 저염식으로 정말 싱겁게 드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식관이 되기 때문에 출생에서도 쭉 뭐 7, 80대 가면은 뭐 1, 2, 30대는 뭐 거의 정상이에요. 뭐 120에 80. 근데 30대부터 약간씩 요즘 130도 정상이에요. 그러면서 130대까지 정상으로 보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140 이상 올라가면서 뭐요? 150까지도 사실상 뭐 크게 뭐 중풍이나 그런 거 위험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뭐요? 170에서 200 단위로 올라가요. 어느 한순간 과로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 때문에요. 맵고 짠 음식, 고지방 음식을 어떻게 하는가? 미안합니다. 영어로 써서 long time, 긴 시간 동안 뭐예요? long lifestyle, 잘못된 생활 습관. 이것이 대부분 본태성 고혈압이 아니에요. 물론 나이가 들어가면서 혈압이 높아지는 것은 또 당연할 수도 있지만은 오랜 세월 동안 잘못된 식생활 습관, 고지방, 고단백 음식, 맵고 짠 음식을 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오는 게 고혈압이라 이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현대의학의 고혈압 처방 이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혈압은 올라간다. 혈압이 올라가면 어떻게 하면 되지? 약을 먹어야 된다. 그 약을 언제까지 먹어야 되죠? 언제까지 먹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된다. 이것이 현대의학의 고혈압 치료의 전부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거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혈압이 올라가면 뭘 먹어야 된다? 약을 먹어야 된다. 1년만 먹어요? 5년만 먹어요? 언제까지 먹어요? 죽을 때까지 먹어야 돼요. 고혈압 약 5년 정도 드시면 또 어떤 부작용이 생기나요? 위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현대의학의 고혈압 처방이 제가 신문에서 그래 봤는데 이겁니다. 환자는 누구나 치료를 받아야 되는 자. 무슨 환자? 고혈압 환자. 고혈압은 위험한 병이므로 매일 약 먹기를 두려워 말아야 된다. 이게 최첨단 현대의학에서 고혈압에 관련된 바로 처방입니다. 그럼 고혈압 약은 어떤 성분이 있나요? 두 가지 성분이 있습니다. 이뇨제와 혈관 확장제. 이뇨제는 가장 오래된 혈압약. 고혈압 위험인자인 염분으로 인해 늘어난 혈액량을 소변으로 내보냄으로써 혈압을 낮춰준다. 동맥을 확장시키는 혈관 확장제. 혈관 수축물질을 만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효소 억제제도 대표적인 고혈압 약제다. 그래서 이 고혈압 약의 딱 두 가지 큰 성분이 피가 많아졌으니까 뭐예요? 그 많은 피, 혈장을 뭐예요? 오줌으로 빼내야죠. 이뇨제. 그리고 또 뭐예요? 혈관을 더 늘려줘야 되죠. 혈관 확장제. 고혈압 약에 의해서 혈관이 계속 확장되면 혈관은 뭐예요? 더 약해질 수밖에 없죠. 이것이 현대의학을 대표하는 그림입니다. 자, 바닥에 흔히 지금 물이 떨어져 있는데 열심히 두 의료진들이 뭐예요? 열심히 바닥에 떨어지는 이 물들을 뭐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닦아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닦아내야 돼요? 죽을 때까지. 무엇이 문제인데? 고장난 수도꼭지가 문제인데 저 수도꼭지 고칠 생각은 않고 뭐예요? 수도꼭지 고치면 간단해요. 뭘 드시면 돼요? 짜지 않게 먹고. 그렇죠? 이제 좀 전개하십시다. 이 수도꼭지 고치는 게 뭐예요? 생활 습관 고치고 식생활 습관 고치면 되는데 이걸 고칠 생각하고 뭐예요? 그냥 고혈압 약에 의존해서 그렇게 5년, 10년 그렇게 가더라 이거예요. 제가 참 존경하는 분 인터뷰입니다. 사실은 저도 당뇨가 있습니다. 저도 고혈압이 있습니다. 저도 당뇨약을 먹어야 되고 고혈압을 먹어야 되는데 제가 저 자신한테 처방을 하려고 펜을 드니까 처방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 약은 이런 부작용, 저 약은 저런 부작용, 이 약은 몸에 들어가면 이런 짓을 하고 저 약은 몸에 들어가면 이런 짓을 하고 다 독이라 독작용. 그 합병증, 그 대가가 무엇이냐 그것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약 때문에 오는 부작용의 비용은 세발의 피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 약을 우리가 쓰는 것이지. 비약물요법이 있으면 우선적으로는 비약물요법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떡하라고요? 모든 병을 우리가 이제 관리할 때 이게 우선이 돼야 되죠. 할 수만 있으면 뭐예요? 비약물요법이 있으면 그 비약물요법을 우선적으로 하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자, 비약물요법. 우리의 혈관이 이렇게 70%가 막힌 어느 부분이 있을 경우에 그 원인이 뭐냐 말이에요. 동맥경화의 가장 큰 원인은 저 LDL이라는 효소가 우리의 혈관에 동맥경화를 일으키게 하는 주범이에요. LDL 효소는 뭔가 저밀도지 단백, low density lipoprotein이라고 하는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저밀도지 단백, 이게 간에서 만들어지는 효소의 일종이에요. 이건 참 첫 번째는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쓰레기 청소차예요. 혈관을 쭉 순찰하고 다니다가 쓰레기를 자기 적재하면 막 싫어요. 싫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쭉 다니다가 쓰레기 불법 투기를 하네요. 어느 곳에 약해진 혈관에 상처 있는 곳에 LDL 효소가 쓰레기를 갖다 부어요. 콜레스테롤을 갖다 부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서 쓰레기가 이제 버려지니까 쓰레기가 쌓여서 딱 굳어져요. 그게 동맥경화예요. 이 LDL이 주로 언제 많이 생기냐 봤더니 이제 고단백 음식, 고지방 음식을 먹을 때 주로 많이 생기더라. 근데 반대의 효소가 있습니다. HDL이라는 효소가 있어요. 이 HDL은요, LDL이 쌓아놓은 그 쓰레기를 다 청소해서 진공 청소해가지고 자기에게 실어요. 그래서 어떤 의학자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 HDL은 이렇게 콜레스테롤,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그 모든 딱딱한 것들을 싹 쓸어서 어디에 갖다 버리느냐, 간에 갖다 버리기도 하고, 간에 이게 포화 상태가 되면은 대장으로 갖다 버리더래요. 그 HDL은 언제 많이 나오던가? 채식할 때, 그리고 운동할 때. 자, 운동할 때 HDL 변화보십시오. 다시 말해 많이 걸을수록 남성과 여성 모두 좋은 콜레스테롤 HDL이 증가하면서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걸을 때 뭐가 많이 나와요? 자, 걸으면은 운동에 좋다. 물론 당연하죠. 걸으면은 NK셀도 많이 나온다. 또 뭐가 많이 나온다고요? HDL이 나와서 내 6,000km 동맥의 어느 한 곳에 막혀있는 경화된 곳에 그 콜레스테롤이나 찌꺼기들을 뭐 한다고요? 걸을 때 HDL이 많이 나와서 청소해 준다. 그 개념 가지고 걸으면은 효과가 있을까요? 당연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연상하십시오. 이미지 트레이닝. 지속적인 걷기 등의 운동을 했을 경우 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혈관 내 노폐물을 청소하는 좋은 콜레스테롤, HDL이 증가하면서 저밀도 콜레스테롤 LDL이 쌓아놓은 혈관 내 찌꺼기를 청소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자, 그러므로 운동은 정말 중요합니다. 15분 운동에서는 효과가 없어요. 최소한 30분 이상 할 때 이런 작용이 꾸준히 일어납니다. 그러면 한번 딱 했다고 해서 그 쌓인 콜레스테롤이 다 없어질까요? 조금 0.001% 이틀 하면은 0.0002% 여러분 60, 70 평생 쌓인 것이 하루아침에 운동한다 해결돼요? 꾸준히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 1년, 2년 꾸준히. 어떤 의학자 그런 말 합니다. 병 걸리는데 10년 걸리면은 병 낫는 데는 한 달 내에 낫는다. 오,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반가운지. 여러분, 암 걸리는 데는 평생 걸렸지만은 암 낫는 데는 10개월이면 충분하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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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참 좋은 말 했어요.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맞네. 실례하지만 제가 이제 목사이지만은 뭐 의학 공부까지 하기는 너무 벅차고 그래서 보건학 공부를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했어요. 석박사 과정을 하면서 그때 교수님이 그 말을 해주더라고요. 연세대학교 그 보건학 이제 교수님들이 다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들이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이제 훌륭한 분들이 보건대학에 와서 뭐 김모임 교수나 뭐 서일 교수나 또 지금 지선아 교수나 그분들이 이제 한국의 가장 유명한 이제 이런 보건학 쪽에 이제 석학들이신데 그분들 강의에 이게 지금 다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있다고요? 뭐가 날 살려라? 걸어봐 날 살려라. 여러분 걸음이 날 살립니다. 두 다리가 의사예요. 두 다리가 치료사예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곳입니다. 어디게요? 지리산 노고단입니다. 가보셨어요? 가장 가기 쉬운 곳. 가장 높지만은 동쪽에 천왕봉 1700 몇 메타, 노고단 한 1500 몇 메타. 근데 거의 1300까지 차가 올라가요. 성삼재 주차장까지.
제가 1년에 꼭 두세 번 혹은 네다섯 번씩은 갑니다. 다음 달에도 우리 손주들 데리고 이제 여기 가려고 지금 계획을 해놨는데, 이 노고단을 작년 9월인가 또 갔었어요. 이제 참 얼마나 좋은지 올라가면서 구비구비, 여러분 등산이 아닙니다. 산책이에요. 차 두 대가 교행할 수 있는 넓은 길을 이제 구비구비 올라가요. 빨리 올라가는 힘든 길이 있고 천천히 가는 쉬운 길이 있어요. 쉬운 길로 가다가 보니까 이게 딱 보여요. 어디게요? 구례. 그리고 섬진강이 딱 보여요. 와, 얼마나 행복한지. 정말 내가 가기 즐겨하는 장소가 있다는 게 이게 마음의 큰 쉼이고 축복이잖아요. 자, 2024년으로 기록해놨나요, 제가? 어느 날 지리산 노고단을 올라가는데 그 데크에서 저 구례 읍내와 섬진강을 바라보고 있는데 웬 사람이 제 눈에 딱 띄어요. 맨발이에요. 와, 반가워서 인사했죠. 맨발이시네요? 와, 맨발이라고. 몇 년 걸었어요? 5년 걸었대요. 왜 걸었어요? 라고 물으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혈압이 200이 넘었대요. 당뇨가 300이 넘었대요. 더 심각한 것은 부정맥이 있었대요. 약으로 안 되더래요.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심해지고. 그래서 누군가가 맨발 걷기가 좋다. 비약물요법이죠. 예. 그래서 걷기를 한 거예요. 맨발로. 5년 동안 꾸준히 걸었더니 고혈압 정상, 당뇨 정상, 부정맥 깨끗이 치료됐대요. 여러분, 맨발 걷기의 이 효력이에요. 그러니까 요 맨발 걷기 만들어 놨잖아요. 하루에 30분씩은 꼭 하십시오. 맨발 걷기에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있지만은 한번 서대도 맨발 걷기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에덴병원 지난 봄에, 작년 봄에 했네요. 한번 강의한 거 있으니까. 어쨌든 넘어갑니다. 시간 없습니다. 이렇게 맨발 걷기 하면서 꼭 드셔야 되는 게 여러분 통곡식을 드셔야 돼요. 씨눈을 드려요. 씨눈. 그 씨눈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가바라는 성분이 있어요. 가바. 이름이 좋죠? 가바라는 성분이 있어. 가바. 가바. 고혈압 가봐. 암세포 가봐. 여기 쉽죠? 이 가바라는 성분이 우리의 몸에서 이런 일을 해줘요. 대사증후군 예방, 혈액순환 촉진, 콜레스테롤 제거, HDL이죠? 예. 혈압 조절, 뇌세포 활성화, 기억력 증가, 염증 감소, 월경 전 증후군 완화, 우울증 완화. 근데 이것을 싹 깎아내고 우리는 백미를 먹죠. 흰 밀가루 먹죠. 손해예요. 안타까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꼭 통곡식을 드셔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씨눈이 들어가야 돼요. 씨눈. 자, 가봐. 얼마나 좋은지 영상 보십시오. 쌀에 쌀눈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가바. 가바는 인체 내에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혈압을 낮춰주는 기능성 성분이며 또 뇌세포를 활성화하고 성장을 촉진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현미 안 먹고 백미 먹고 통밀 안 먹고 그냥 백미, 흰밀가루 먹으면 이게 다 깎아져 나간단 말이에요. 참, 예. 자,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 에덴병원에서 나오는 이 현미식 있죠. 또 잡곡을 또 넣어서 만들잖아요. 이 성분이 들어있으니까 혈압이 일주일만 우리 밥 먹어도 있잖아요. 혈압이 대부분 정상이 되더라고요. 캠프 참가자들 중에서 고혈압 환자 많이 와요. 지난주, 그 주에도 캠프 참가자들 거의 20 몇 명 왔잖아요. 거의가 일요일에 측정 한번 하고 금요일 오후에 한번 합니다. 대부분 다 혈압은 병도 아니에요. 완전히 약 없이도 정상이 되더라고요. 거의 8, 90%가. 그러면서 여러분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해봤더니 실험 결과 보통 10에서 20 정도 혈압이 떨어져요. 여러분 10에서 20 떨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채식하고. 왜요? 채식에 이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냥 쭉 한번 보세요. 콜레스테롤 제거되어지죠? 독소 제거되어지죠? 그래서 이 채식의 효과가 이겁니다. 자, 이것도 저것도 하기 싫다. 나는 백미 먹고 싶다. 그냥 짜게 먹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라도 해보셔요. 그러면 또 혈압이 조절됩니다. 양파 껍질. 비약물요법이죠? 양파 껍질에 케르세틴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요. 요게 해보니까, 실험해보니까 고혈압 약보다 훨씬 더 잘 들어요. 약 안 먹고도 고혈압을 조절할 수 있어요. 양파 껍질 버리지 마시고 양파 껍질
이제 이렇게 까가지고 이제 양파 망 속에 넣어놓으면 돼요. 그늘에 걸어놓으면 돼요. 그리고 한 줌 꺼내서 이제 한 20분 정도 식초에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씻고 담가 놓으면 돼요. 그리고 꺼내서 이제 그 있죠 1.5리터 이제 물 넣고 양파를 이제 끓입니다. 10분 팔팔 끓이고 한 30분 아주 잔불로 이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유리병에 넣어놓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마시면 3일 마실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쉬워요. 더 중요한 방법 이 방법입니다. 이건 제가 이제 그 야채수라고 이제 이름을 했는데 이거 아주 일반적으로 퍼진 거예요. 일본에서 시작돼서 한국으로 넘어왔는데 무청, 당근, 우엉, 표고 이제 이겁니다. 대부분 다 뿌리 식품이죠. 예. 자, 그 뿌리 식품을 이것도 1.5리터 이제 물에다가 이제 이 정도 양을 이제 부어요. 예. 부어서 한 5분 정도 팔팔 끓여요. 그리고 1시간 정도 아주 잔불로 미지근하게 끓여요. 그러면 이제 이 영양성분들이 파악이 안 되고 이제 이렇게 이제 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어떤 게 우러져 나오는가? 이제 끓일 때 요 무에 디아스타제 시니클이라는 게 쭉 빠져나옵니다. 예. 그리고 무청의 비타민 이거 식이섬유, 또 요 당근의 베타카로틴 칼륨, 또 이거 뭐요 우엉의 사포닌, 이눌린, 또 요 마지막으로 한 거 표고버섯의 요 레티난, 베타글루칸. 이게 잔불로 끓일 때 이것들이 지그시 우러나오면서 지들끼리 서로 합성이 되어져요. 합성이 되어 섞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혈액순환을 아주 잘 되게 해주고 혈압을 낮춰주고 제가 이것을 토론토 교회에서 한인들 대상으로 이제 7년을 목회하면서 이게 토론토 교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뉴스타트 캠프 이제 할 때 이제 나왔던 뭐 보통 150명, 200명이 나와서 함께 했는데 요 이민자들 30년, 40년 이민하고 다 잘 살아요, 이제. 고생하고 잘 살아요. 근데 다 고혈압, 당뇨, 노환이 진행되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런저런 방법이 이제 있었는데, 요거 사용하자. 그래서 모든 이제 분들에게 요걸 다 레시피 주고 하도록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대부분 다 혈압이 정상이 돼요. 그냥 식생활 변화시키지 않고 야채수를 하루 3번 먹습니다. 3번. 뭐 이걸로 한 200 내지 250. 예, 이제 그렇게 해서 하루 3번. 공복에 이제 먹도록 했어요. 근데 이제 냄새는 별로 안 좋아요. 약간 이제 옛날 소 여물 쓸 때 이제 그때 그런 냄새 나는데 뭐 싫진 않아요. 근데 이제 비유에 상관없는데 좀 그렇겠지만은 자, 이런 것들이 딱 나와서 어떤 일이 벌어요? 노화가 딱 더디게 되어지고 당뇨, 고혈압이 대부분 정상이 되어지고요. 그렇게 좋은 효과가 있을 줄 몰랐어요. 여러분, 야채 스프라고 인터넷 치면 이렇게 재료가 다 나옵니다. 이게 여러 논문에 이제 이게 발표가 되었어요. 예, 이제 한국 식생활 이제 의학회지의 공주대학교 이분들 이제 논문으로 썼는데 이 야채 스프가 과연 암 치료에 얼만큼 도움이 되는가? 고혈압, 당뇨는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그러면서 결론 및 요약해 보니까 대장암 세포인 CT26의 높은 증식 억제 효과, 우수한 암세포 증식 억제 효과, 그리고 암세포에서 정상세포보다 5배 높은 비율로 세포 자살. 예.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암세포 억제 효과 계속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야채세포가 CD26 암세포에 대한 암세포 억제 효과를 나타냈으며 면역세포 활성화와 암세포 억제 효과가 일어났다. 이거예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제 이곳에서 이 생활 하시고, 뭐, 탕비실에서 끓일 수도 있고 또 집에 가서도 할 수 있고 쉬워요. 뭐 무, 우엉, 당근, 무청, 또 표고버섯 요 5가지. 예, 그걸 좀 뭐 저만 정도씩 해가지고 끓이면 됩니다. 어쨌든 비약물적인 요법,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많은 민간 요법이 있겠지만은 우리 뉴스타트 측면에서 그래도 괜찮겠다 싶은 거 양파 껍질, 또 야채, 요거 수 이런 정도. 자, 정리합니다. 그래서 걷고, 특히 맨발 걷고, 통곡식하고, 생채식하고, 그러면서 꾸준히 생활하면은 우리의 몸이 조절되어져요. 우리의 몸의 이 모든 혈압, 혈당, 체온, 이 섭식을 조절하는 것이 시상하부예요. 요 시상하부는 참 신기한 거예요. 콩알만 한 거래요.
내 가장 깊은 곳에 있고 시상하부의 명령을 따라서 수행하는 행동 대장이 뇌하수체고 이게 다 무의식 세계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이 무의식 세계에서 이 뇌하수체가 하는 일이 이거예요. 시상하부가 하는 일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을 잃었다 하는 것은 곧 뭐예요? 시상하부와 뇌하수체가 할 일을 못했어요. 그 할 일을 방해했어요. 뭐 때문에 방해받았을까요? 내 생각 때문에, 내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내 잘못된 식생활 습관 때문에, 짜게 달게 그렇게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시상하부가 지금 뭐예요? 애를 쓰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뭐예요? 우리 주인님의 이 몸을 정상화시키고자 누가 노력한다고요? 시상하부가 노력한다고요. 그럼 시상하부가 그 노력이 헛되지 않게 도와줘야 될까 우리가? 그 도와주는 게 뭐예요? 걷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식사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하고, 그리고 또 맑은 공기 마시고, 또 뭐 하는 거예요? 깨끗한 음식 먹고 좋은 생각하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뉴스타트 하는 거죠. 이럴 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뇌하수체에게 계속 리모컨 조절합니다. 시상하부에 리모컨 조절합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뭐예요? 이런 일이 더 꾸준히 잘 일어나서, 자, 이 말씀 보세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무엇을요? 사람의 심장을 뭐 한다고요? 뛰게 한단 말이에요. 감찰하신다고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여러분, 그래서 나의 머리를 뭐요? 들어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거 봅시다. 심장이 왜 뜁니까? 심장이 왜 뜁니까? 교과서에는 심장이 이렇게 뛴다고 합니다. 심장은 스스로 뛰는 것이다. 말도 안 돼요. 현대의학의 한계가 여기입니다. 심장이 뛰는 것은 어떻게 뛴다고요? 0.8초 간격으로 스스로 뛴다. 세상에 스스로 뛰는 게 어디 있어요? 스스로 가는 게 있어요? 저절로 되는 게 있어요? 저절로 가는 게 있어요? 있네. 저절로 가는 거. 세월. 또 하나 있어요. 저절로 가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뭐 있을까요? 스님, 저절로 간다. 없어요. 스스로 뛴다니요. 말도 안 돼요. 그래서 1950년대 의학자들이 심장이 뛰는 것을 규명을 하죠. 저 동방결절에서 전기를 일으키더라. 심방심실결절이 변전소더라. 히스 속이 전선이더라. 여기까지 밝혀내요. 자, 그러면 동방결절에서 왜 전기가 만들어질까를 연구해요. 그래서 밝혀냈어요. 저 동방결절이라는 곳에서 0.8초 간격으로 전기를 일으키는데 그 전기를 일으키는 가장 큰 이유는 세 가지 이온 요소들이더라. 칼륨, 칼슘, 나트륨. 저게 동방결절 세포예요. 굉장히 강한 근육입니다. 예. 그래서 요 근육을 확대해 보니까 저렇게 생겼고, 저 근육이, 동방결절 근육이 어떻게 되는가? 저 칼륨, 칼슘, 나트륨이 서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것을 반복하더라. 어떻게 반복해요? 무한 반복하더라. 얼마만큼? 0.8초에 한 번씩. 칼륨이 들어가면은 칼슘이 나오고, 나트륨이 들어가면은 칼슘이 나오고, 계속 뭐요? 이 세 개가 들락날락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 전기가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만들어진 전기가 뭐요? 0.8초에 한 번씩 만들어서 쿵쾅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그 뛴 심장에 우리의 피를 펌프해서 1분에 한 번씩 우리의 전신을 돌더라. 자, 돼요. 이것을 이 1950년대 헥슬레이와 홀건이 이제 규명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오호, 오래전입니다. 아하, 발전기를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겠다. 세 가지만 있으면 돼요. 칼륨, 칼슘, 나트륨. 이거 싼 거잖아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이용해서 동방결절과 똑같은 이제 근육 세포를 만들 수 있어요. 예. 생명은 창조하지 못하지만 인체의 뭐요? 기능은 만들 수 있죠. 만들어가지고 칼륨 집어넣고 칼슘 빼내고 나트륨 집어넣고 칼륨 빼내고 이걸 작동을 시켰대요. 전기가 만들어졌게요? 안 만들어졌게요? 안 만들어져요. 이것만 만들면은 뭐예요? 원자력 발전소 필요 없는데 안 만들어져요. 심장이 스스로 뜁니까? 제가 이 자료를 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가슴이 벅차던지. 누가 살게 해요? 누가 우리를 살게 해요?
하나님이 살게 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하나님이 뭐예요? 심장을 감찰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심장이 한 번도 안 뛴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앞으로 계속 뛸까요? 언제까지 뛸까요? 죽을 때까지 뛰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안심이 돼요. 아, 하나님께서 뭐요? 지금도 내가 의식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뭐요? 내 시상하우에게 명해서 뭐요? 계속 0.8초마다 한 번씩. 그럼 하루에 몇 번이요? 10만 번. 10만 번 오늘 하나님이 나를 터치했어요. 10만 번이나. 그분께서 나를 뭐예요? 어루만져 주셨어요. 뛰게 해줬어요. 오늘 이거 생각하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나을 수 있어요. 우리의 이 혈관, 우리의 심장 다 뛰고 혈액이 흘러가고 다 될 수 있어요. 그러니 걱정하면은 시상하부가 약해져요. 그러므로 이 노래 들으시고 오늘 조용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뉴스타트 새 출발해봐요. 8가지 건강 회복을 현미채식 건강식 해봐요. 먹는 것이 나를 만들어요. 새 출발해봐요. 8가지 건강 회복 원리 현미채식 건강식 해봐요. 먹는 것이 나를 만들어요. 기 운동도 해봐요. 온몸이 가벼워질 거예요. 숲길 계곡길 걸어요. 몸도 마음도 치유되죠. 이제는 뉴스타트가 나의 살 길인 거예요. 조명까지 마음 편히 갖는 그것이죠. 걱정한다고 걱정이 사라진다면 걱정 없죠. 그렇죠? 어디 가죠? 잊어버렸네. 자, 어쨌든 여러분 마음 편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심장 뛰게 해주시고 피 흐르게 해주시고 그리고 뭐요? 우리의 아픈 몸 고쳐주실 거예요. 기도하고 주무십시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고혈압으로 혹은 당뇨로 그렇게 고생합니다. 고혈압 환자 700만 명, 당뇨병 환자 거의 600만 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인슐린과 고혈압약에 의존해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하지만 비약물적인 유법도 있는 걸 생각해 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내 심장 뛰게 하신다는 것, 이것을 마음 가운데 소중히 간직하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몸 지켜주시고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지 않겠는가, 그 믿음까지 갖고 오늘 저녁 숙면의 잠, 치유의 잠 자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